지난 화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키타큐슈에서 일정이 모두 끝났고 이제 후쿠오카에서의 식도락을 즐기기 위해 이제 후쿠오카로 도착했습니다. 키타큐슈에서 하카타로 도착하면은 이제 일본 최대 규모의 역사인 하카타역이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JR 하카타시티죠. 이 굉장히 거대한 하카타시티에는요, 식당가만 무려 5개가 있는데 솔직히 다른 식당가는 딱히 볼 게 없고요. 오늘 우리 영상의 중점은 바로 쿠텐이라는 식당가입니다. 일단 식당가의 이름인 쿠텐이라는 이름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쿠텐은요,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공전을 뜻합니다. 근데 식당가 이름이 공전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죠? 말장난을 좋아하는 일본인답게 이 식당가의 이름에도 재미있는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일본어로 9는 큐죠. 그리고 영어로 10은 10입니다. 9와 10. 재미있는 점은 이 큐텐이라는 식당은 하카타시티의 9층과 10층에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뜻풀이도 가능합니다. 9는 일본어로 먹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10은 가게를 뜻합니다. 먹는 가게, 식당가죠. 하지만 이곳을 계획한 JR 큐슈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10은 하늘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늘은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로 최고의 식당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꼭 계실 겁니다. 아, 네, 식당가 이름 참 재밌게 잘 지었네요. 근데 식당가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그냥 평범하게 배 채우는 곳이잖아요. 아니죠. 그 평범하게 배를 채우는 식당가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죠. 쿠텐에는요, 총 46개의 식당가가 존재합니다. 근데 쿠텐은요, 일반적인 식당가가 아닙니다. 바로 식당계의 프로듀스 48이죠. 이 46개의 음식이 어느 하나 겹치는 거 하나 없습니다. 세계 음식, 일본 음식, 큐슈 음식 전부 다 다르죠. 게다가 이 46개의 음식점 모두 그냥 생긴 음식점들이 아닙니다. 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유명한 레스토랑들이 여기로 들어온 겁니다. 말 그대로 여기는 일본 외식 문화의 최전선인 거죠. 일본의 외식 산업에 관심이 많거나 외식업에 종사하면서 시장 조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괜히 도쿄나 오사카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카타역 근처에다가 숙소 하나 잡아놓고 2박 3일 동안 여기만 가보십시오. 그러면 일본 외식 산업의 수준과 경향이 대충 파악됩니다. 물론 여기만 갔다 왔다고 시장 분석이 끝난 건 아니지만 최소 여기를 보지 않고 일본 외식 시장 난 다 파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일본 외식 산업의 최전선인 만큼 여기서 46개의 음식점은 정말 피 튀기는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쿠텐의 주인인 JR 하카타시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실시간으로 쿠텐에 있는 식당가들의 랭킹이 뜹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랭킹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음식점은 퇴출됩니다. 말 그대로 음식계의 쇼미더머니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음식점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었죠. 저희가 그래서 선택한 것은 바로 후쿠오카의 명물인 모츠나베입니다. 하카타시티 10층 한 구석에는 쇼라쿠라는 모츠나베 전문점이 있습니다. 1985년에 개업한 역사가 꽤 긴 가게죠. 가게로 들어와 메뉴판을 보면 3가지의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가게를 개업할 당시부터 변함없는 맛을 간직한 간장맛, 여러 가지의 된장을 섞어서 깊은 풍미의 맛이 나는 된장맛, 그리고 재료 자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소금맛, 이렇게 3가지의 맛이 준비되어 있죠. 처음에는 이 가게의 메인 메뉴인 간장맛을 먹어보고 싶었지만 저희가 일본 여행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간장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만이라도 좀 간장을 피하고 싶어서 재료 본연의 맛을 간직한 소금 맛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식량난을 겪던 일본인들은 일본에서는 식용이 아닌 곱창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온 음식이 바로 이 모츠나베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부대찌개와도 비슷한 음식이라 볼 수 있겠죠. 모츠나베 정식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밥도 같이 나왔습니다. 일본인들한테 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니까요. 스파게티도 밥과 함께 먹는 민족인데요. 나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곱창 전골하고 거의 비슷해요. 곱창과 양, 천엽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양배추와 부추 그리고 우엉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내장을 사용한 음식들은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종업원 분한테 물어보니까 큐슈산 와규 내장을 매일매일 들여와서 당일 손질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드 메뉴로는 가라아게를 시켰는데요. 베프에서 먹었던 토리텐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토리텐이 더 맛있는 것 같네요. 토리텐과 카라아게를 굳이 비교하자면은 이건 솔직히 취향 차이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다른 사이드 메뉴로는 멘치가스를 한번 시켜봤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점원분이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냥 뭐 아시다시피 멘치카스는 크로켓에서 시작한 음식이기 때문에 맛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드시는 크로켓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맛은 있어요. 확실히 모츠나베는 밥을 부르는 음식이긴 해요. 기름지기도 하고 약간 짭짤하게 간도 되어 있고 고기 음식이니까요. 근데 약간 아쉬웠던 거는 그래도 한국인은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매콤한 맛이 땡기긴 하더라고요. 조금 한국인이 먹기에는 어딘가 2% 부족한 느낌? 솔직히 곱창이라는 게 기름이 되게 많은 음식이라서 그런지 얼큰한 게 땡기긴 합니다.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하긴 해요. 이렇게 풍족한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뭔가 궁금했어요. 얘네는 전골을 다 먹은 다음에 저 국물에다가 뭘 할까? 솔직히 아깝잖아요. 우리나라 볶음밥 해 먹죠? 그래서 메뉴판을 보니까 국수를 넣어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주문했죠. 국수를 주문하고 이제 좀 기다리니까 직원분이 와가지고 우동면을 엿다가 넣어서 한 번 더 끓이시더라고요. 솔직히 우동면의 맛은요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면 일단 이 모츠나베가 국물이 되게 맛있는데 이 면이 들어가면서 그 국물이 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금 맛하고는 국수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국수를 넣어서 먹을 거면은 간장 맛으로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게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종업원 분들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원래 후쿠오카 사람들이 일반적인 일본인들과는 다르게 거리감이 없고 굉장히 프렌들리해요. 특히 저희가 여기에 갔을 때 종업원 분은 굉장히 이제 젊은 남성분이었는데 계속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베가 익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알려주시고 이게 일반적인 접객 서비스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정말 친해지고 싶어서 대화하는 느낌. 이렇게 쇼라쿠에서의 식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쿠텐에 있는 46가지의 식당 중에서 하나를 고른 거지만 정말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후쿠오카에서 뭘 먹을지 잘 모르겠다면 쿠텐에 가서 골라보는 건 어떨까요? 충분히 검증이 된 음식점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하든 기대 이상은 충분히 하는 집들입니다. 하지만 이 46가지의 집 중에서 어디를 가라 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이곳에서는 음식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니까 말이죠. 대신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꼭 점심 식사로 가세요. 저녁 식사는 가격이 꽤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런치 메뉴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물론 돈이 많으시다면 이런 걸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음식점들의 쇼미더머니, 쿠텐. 여러분도 이곳에서 최고의 음식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드디어 마지막을 향해 가는 푸큐슈 식도락 여행기. 과연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은 이 여행의 마침표를 멋있게 찍을 수 있을까요? 푸큐슈 식도락 여행기 다음 편, 마지막 편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